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에서 특검 연장안 여야 각 정당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결론이 안 났죠? 네,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서요. 예. 국회의장은 사당 간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계속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비상사태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충분히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국민적 의지가 모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또 논쟁이 또 한편으로 있어서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아니, 만약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법률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예. 근데 정치적으로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게다가 특별검사의 지금 이 특검에서 하고 있는 활약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들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세균 의장께서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을 질 일도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은 정치적 책임만 지는 건데 또 본인 때가 아니라 그 후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그냥 자의적으로 마구 남용을 하는 그런 국회의장이 나올까봐 지금 특검 연장을 안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이거 지지자들이 상당히 흥분하겠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제 해석이 그렇다는 거지 정세균 의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라서. 예. 어떻게 지금의 이 상황이 자유당을 한마디로 방심하게 만들려는 트릭은 아닌가 하는 그런 선의의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논의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무엇을 좀 확정짓기는 쉽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연장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건 말 그대로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서 하던 걸 하던 대로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정치적 어떤 선택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틀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본인이 잘 알 텐데. 네. 지금 15명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좀 걱정이 되고요. 예. 예, 이거는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빨리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죠. 국민의 명령을 듣는 건 둘째치고 본인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70일 해보고 모자라면 30일 더 하기로 했던 거고 70일 동안 국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연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황교안 총리가 빨리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 하면 탄핵이라도 해야죠. 탄핵이라 하면 이제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는 황교안 대행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직권남용이죠. 예. 예. 재량권 남용으로 봐서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바른정당까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만약 이렇게 해서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탄핵을 해서 권한대행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있을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면 물론 나야죠. 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2월 28일까지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을 걸어서 탄핵할 그런 의향이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협상이라는 것은 카드가 올라와 있으면 협상이 아니라서. 그렇죠. 예, 이런저런 궁리들을 하고 있다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그러면은 기대해도 됩니까? 저는 특검 연장을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벌이고 있는 저 무리한 행동들,
다 알고 오면 탄핵을 막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예. 어쨌든 특검은 지나간 다음에 내려오겠다라는 의사를 또 읽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켜야죠. 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민주당의 의원 전원도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미 뭐 로텐도어에서 농성도 시작했고 예, 계속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연장이 불발될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떤 형태로든 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른정당까지 힘을 합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연장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 정당이 모이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 수준에서의 이 협치를 얘기하는 거지. 글쎄요, 제가 연정이라는 단어를 직접 보진 않아서. 연정이라고 했어요, 연정이라고. 예, 뭐, 그렇지만 연정이라고 하면 정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관자를 나눠주는 게 연정이잖아요. 그 때문에 뭐 지금 하신 말씀은 연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연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도입니까? 바른정당까지 들어와야 탄핵을 하죠. 아니 근데 바른정당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른정당도 특검 연장 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특별히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예. 게다가 연정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집권 이후의 얘기인 건데 예. 지금 뭐 저희 당이 집권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저희 당 후보가 정해진 것도 아닌 상태인데 예. 원내대표께서 집권 이유를 생각하면서 연정이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나 이런 것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세 개의 정당이 발을 맞춰 가겠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200석이 넘어가는 의원들이 뜻을 모았는데도 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은 너무 좀 비탄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 정말.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가 통과시키고 했던 법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서요. 그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뭐 이게 분한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가 유리할 때는 선진화법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불리할 때는 선진화법이 있었으면 좋겠고라고 하면서 정치를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요. 예. 예. 근데 뭐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특검을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그 비난이 황교안 총리한테 가지 않고 그 야당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을 야당 정치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특검 연장이 파토 나는 데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유는 아예 없고요. 네. 연장이 되면서 또 이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민주당이 왜 거부하거나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은 말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되는 거를 문거리 잠그고 날치기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만큼 정치가 전진해 온 거지 않습니까? 물론 박근혜가 많이 후퇴를 시켰지만 예. 그런 틀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 이 정치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다음번에 바른당이 됐던 자유당이 됐던 두 당이 합쳐서 됐든 또 다수당이 돼서 저희들을 무시하고 뭔가 막 진행하려고 했을 때 뭔가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점은 좀 같이 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국민의 75%가 지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새누리당이었을 때 그 지지도는 낮고 여론의 그 반향도 약했던 그런 사안을 함부로 밀어붙일 수 없었던 건 여론의 눈치를 봤던 거고, 그들이 이렇게 밀어붙였던 거는 여론의 설득이 가능하구나 했던 사안에 대해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네네. 충분히 국민을 믿고 강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사후에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소수면 당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판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촛불 전국에서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예. 자유당을 압박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데 예. 이 압박 카드가 강행이 되면 이 모든 법안이 날아간다는 문제점이 또 한편으로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묘수를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황교안이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방법이 이거죠. 당신 이거 도장 안 찍으면은 탄핵으로 모신다. 탄핵으로 모시면 당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또한 자유당에도 압박할 수 있는 건데 그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식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